대통령 재임 중에 지금 재임 중에를 과거형으로 회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나의 이런 선택들은 기억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거나 마치 뭐 최순실이라도 뒤에서 작동한 것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도 우선 최순실의 작품이다.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한 일들. 예. 이제 먼저 국가 그 정체성 수호에 예.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예. 한 일들이. 뭐 통진당도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쭉 열거할 남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재정 관리를 좀 잘 열심히 하고 또 그 펀더멘탈을 잘 이렇게 좀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그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뭐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또 국가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건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숫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그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이런 거를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그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이 그 혁신 지수라는 걸 매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지수가 그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제치고 4년 연속해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그만큼 그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런 게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거, 또 지금의 그 어떤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죠. 탄핵 사건, 최순실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어떤 정책에 매진하고 있었을 것인데 참으로 아쉽다. 당연히 이런 게 있으시겠죠. 예.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대북 관계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와 약속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 지금 그 경제를 비롯해서 제가 아주 딱 24개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그래서 이제 성과가 이제 그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뿌리를 더 이렇게 내려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그 안타까운 답답한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꽤 고위층에 속하는 간부가 와서 기업들을 직접 다니면서 협박을 할 정도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이시므로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정치권의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에 가서 사드와 관련된 이상한 행동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사드 문제 같은 것은 중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중국하고도 예.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설명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그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스템이에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나라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라는 것이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저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손발이 묶이지 않았다면 예.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또 힘을 썼을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뭐 그런 게 정지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국가가 발전을 한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잘 먹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더 좀 잘 살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풍요를 누려야 되겠죠. 골고루. 동시에 그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잘 산다. 물질적으로. 근데 주권은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에서 자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방어 그 시스템조차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권이 짓밟히면은 그거는 만만한 나라가 돼서 계속 짓밟히겠죠. 그럼 결국 나라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그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역시 가만히 이제 앉아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경제에 또 그 세계의 경제 안보 정책이 그 환경이 이제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민첩하게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어떤 정치권의 성찰이라든가 또 이런 동북아 환경도 막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어떤 그 고민, 노력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대통령님은 정치에 들어오실 때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 위기였을 때입니다. 차떼기의 호명을 쓰고 천막당사로 정계 복귀하셨잖아요. 이번 탄핵 사건이나 최순실 사건으로 대통령께서 손발이 묶여 있긴 합니다만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동창이나 뭐 친구를 부를 때 동지 이렇게는 절대 안 부릅니다. 유일하게 동지 여러분, 동지 정당에서만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다른 어떤 단체도 뭐 그런 여러 이념의 조합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그 같은 신념, 가치관, 역사관, 뭐 안보관, 뭐 경제관,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만들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건 그런 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당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은 또 그런 결사체가 잘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정당이 정말 그런 결사체다운 그런 그 이념을 같이 하는
그런 또 경제에 대해서도 물론 뭐 사소한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내 안보관은 이거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결사체가 딱 돼야 힘을 갖게 되고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그 국민들이 계속 신뢰를 보냄으로써 더 발전하고 오래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이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다. 정당이라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 정당에 가면 내가 표를 더 많이 얻어서 당선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정당은 그 힘도 쓸 수 없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위기다. 그러면 그거를 돌아보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는 국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할 건가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새누리당을 평가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맞춰서 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가 새누리의 앞날을 결정하겠죠. 거긴 지금 대선 후보도 없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결사체가 되면 또 대선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런 둥지가 튼튼해야지. 지금 정치권은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약간 피로증 같은 게 있거든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같지는 않지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기왕에 저질러진 거 그냥 빨리 과거로 가고 빨리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나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찬성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자칭타칭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께서. 그 대선 후보들에게 한마디 팁을 주시면 당신들 뭘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대선 후보로 나왔겠습니까? 알 것이다 본인들이. 근데 모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대통령 직무의 고단함이나 복잡성이나 어떻게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포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럼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더 여쭤보고. 대통령께서 소통이 잘 안 된다. 저녁에 뭐 하시나? TV 드라마나 보시나? 또는 정호성 비서관의 최근 헌재 정언으로 보면 무슨 소리냐? 그분은 워커홀릭이다. 그 서류를 엄청나게 쌓아가서 공부를 하신다. 는 정언을 하셨거든요. 둘 중에 무엇이 진실입니까? 이제 그렇게 뭐 드라마를 많이 볼 시간은 없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서류라는 거 밀린 뭐 서류들이 이제 뭐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어떤 땐 저녁 때도 이렇게 쭉 보고
또 뭐 필요하면 주말에도 또 보고 예.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보고 끝나는 것보담도 어떤 거는 이제 그걸 갖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 수석실이나 뭐 장관이나 여기 또 알아보기도 하고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예. 빨리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예. 있고 이제 그런 게 그 이제 대통령 일 중에서 예. 또 한 부분을 분명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아까 처음에 제가 뭐 누구 국회의원 걸개 그림 뭐 그림을 성비하적인 또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뭘 하셨느냐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각에서는 좀 과도한 여성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다. 또는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님은 말하자면 혼자시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집단적인 아주 직구전 관심들이라고 느끼십니까? 예.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또 여성 아니면 그런 그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 여성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근데 이제 취임하고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거기 여성 대통령을 내지 못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동북아 여기는 또 아주 유교권에다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데서 자신들의 나라에는 여성 대통령을 한 번도 아직 배출을 못했는데 예. 뭐 시도를 하다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 생각지도 않았던 동북아 그쪽에서 자기들보다도 먼저 여성 대통령을 낸 거에 대해서 예. 한국이 놀라워하고 평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뭐 여성 비하에다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도.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여성 지도자들 중에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터프한 나가 남자야 라고 주장하는 듯이 보이는 트럼프가 어떻든 여성 후보였던 클린턴을 꺾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테리사 메이 이제 총리가 굉장히 지금 터프하게 일을 잘 하시잖아요. 뭐 독일은 뭐 메르켈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어떤 비교적 관점에서 또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르켈류의 또는 대처류의 어떤 리더십이 어떤 모델로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혹시 뭐 달라진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아, 그런 예, 모델을 생각했는데 예, 예. 그분들 다 이제 훌륭한 그 여성 지도자고 그렇지만 이제 이 한국이라는 이제 특수한 그 나라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 나가려면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좀 고민이랄까 이제 그런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그 어떤 특수한 환경, 또 남북 대립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 맞게 그 국익에 도움이 되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건가 하는 건 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쌓아온 거죠. 북한이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 거라는 내심의 예감 같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어떤 교류도 뭐 문화라든가 뭐 이런 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그 동질성도 회복하면서
해보려는 시도도 했었었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안 통할 때 예. 어떻게 돌아왔냐면 미사일과 그 뭐 핵실험 핵으로, 이런 예. 걸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는 우리도 저기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예. 그건 뭐냐 하면 어떤 그 압박과 예. 제재와 하여튼 이걸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이 이 전략을 바꾸지 않고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그런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을 어떻게든지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건데 그거는 또 다른 나라는 이제 그런 게 관계가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예감이 북한이 언제쯤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감이라기보다 실제로 그런 국제사회가 동참해갖고 하는 그 제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뭔가 이렇게 이걸 이제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막 여러 군데 좀 이런저런 힘을 쏟는데 그 자체가 벌써 영향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다가 그만두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뭐 10길 파고 한 길 더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뭐 10길 판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잘 마무리가 돼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혀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잉의 문제라든지 검찰권의 과잉 문제라든지 또는 거대하게 부풀어진 언론 보도라든지 물론 지금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직접 당사자이신 대통령님께 여쭤보는 것은 참 신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잡는 절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면들이 있었고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그런 게 많이 이렇게 그 회자되고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감대 하에서 아마 이거는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한다기보다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건전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뭐랄까 좀 힘을 모아서 좀 더 발전한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겠나. 그게 어떻게 물론 지도자도 필요하고 뭐 다 있지만은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환경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지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순실은 나에게 대통령 박근혜라는 분에게 최순실은 과연 무엇이었나? 어떤 존재였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오랜 시간 알아왔고 또 뭐 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또 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업체를 어떻게 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사익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그런 거를 몰랐던 거, 그런 거에 대한 그 불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제가 질문을 못 드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뭐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네, 대통령님, 오랜 시간 제 직구전 질문에도 답을 잘 해주시고 화내지 않고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제 지난 선거 때 예. 그 1,500만이 넘는 그런 유권자 국민들께서 이제 저를 이제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셔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보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너무나 많은 그 어떤 그 허황된 얘기, 또 그 허황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엄청난 허황된 얘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뭐 카더라 하는 얘기로 이제 잔뜩 산더미 같이 덮여 있고, 또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래? 뭐 아니면 말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됐어요.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그 허구 속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뭐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와중에도 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좀 힘들지만 그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도 뭐 그 나라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때부터, 철들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신장하고 또 국민이 더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것만이 그 어떤 저의 그 생애 목표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하는 것도 이게 적합한 인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도 이제 무거운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나 이제 설이 내일 모레니까 이제 그 국민 여러분께서 오붓한 그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뭐 아마 이번 명절은 가족들끼리 적지 않은 정치적 논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이 상춘제입니다. 여기 장소가 오늘 날씨도 춥고 그래서 참 이 상춘제라는 이름을 저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좋은 봄이 우리 대통령님께 오고 또 그 좋은 봄이 국민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대통령님과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직구전 질문에 그래도 화를 안 내시고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